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멘탈이 강해 보이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아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혼자서도 모든 것을 척척 해내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깊이 흔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을 심리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 나면 진짜 강함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이 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가 직장을 그만뒀다고 말합니다. 아직 다음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하지만 그 친구는 담담합니다. 불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직 답이 없는 상태를 조금 더 버텨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한 심리학자가 연구한 불확실성 인내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답이 없는 상황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조급하게 어떤 결론이든 내리려 합니다. 반면 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을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이 높을수록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문을 닫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미리 알려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상태에 머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최종 면접을 마친 취업준비생이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친구들은 불안해서 매일 채용 사이트를 확인하고 면접에서 했던 말들을 되새기며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시간에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합니다. 걱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결과는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것을 통제의 이분법이라 불렀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동일한 개념을 내부 통제 소재와 외부 통제 소재로 설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반응이 현저히 낮고 만족감은 높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에너지를 올바른 것에 쓰기 위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혼자 해결하고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조용히 동료에게 말합니다. 이 부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아주 작고 조용한 말이었지만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취약함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표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번아웃 발생률이 낮고 직장 내 신뢰도는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연결을 통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네 번째,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대부분은 화제를 돌리거나 웃음으로 덮으려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우리 이 이야기 한번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 긴장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를 풀어내는 시작이 됩니다. 갈등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편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빚이라 표현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쌓이며 결국 더 큰 균열로 돌아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편한 대화를 기꺼이 시도하는 사람들은 관계의 깊이가 더 깊고 신뢰 수준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회피 행동은 뇌의 위협 반응을 반복적으로 강화시키지만 불편함을 직면하는 경험은 그 회로를 약화시키고 전전두엽의 조절 능력을 키워줍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갈등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갈등보다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5번째,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모두 내 집 마련에 집중할 때 한 사람은 오히려 살던 집을 정리하고 월세로 이사했습니다. 주변에서 말이 많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니냐고, 요즘 같은 시대에 말이 되냐고. 그는 짧게 웃고 말합니다. 나한텐 맞는 방식이야.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납득시키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어디서 왔는지 가장 오래 들여다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는 성향을 승인 욕구라 부르며 이것이 높을수록 자율성과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내면의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즉 내적 동기가 강한 사람들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덜 흔들리고 장기적인 만족도가 높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해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단단한 것이 아닙니다. 답이 없는 상황을 버텨냈고 내려놓는 법을 배웠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워 혼자 수없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대화를 감수했고 모든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까지 긴 시간을 걸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 안에 단단함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지키는 더 날카롭고 따뜻한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